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3일 차입니다. 네, 더 시스템. 그 책도 주문해놨어요. 그래서 주문해놨는데, 음, 주문해놔서 2026 트렌드 코리아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또 와 있고요. 이북으로 먼저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소장을 하면서 앞으로의 트렌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책이 말이야,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리크루팅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세상을 리크루팅 할 때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지식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발전, 미래에 대한 그죠? 그래서 그 책을 결정을 했고 이것도 이제 금방 읽어갈 것 같아서 네, 1월 초에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책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더 시스템 208페이지예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나갈게요. 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차를 샀다고 생각할까? 먼저 관심을 끌 정도로 멋진 차량을 인터넷에서 본 다음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논리적 사고력에 근거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현실은 꽤나 달랐다. 내 안의 아마추어 체면술사는 우리가 그 차를 본 순간 보인 반응이 차 구입에 필요한 유일한 사고였음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나마 살아있는 이성의 힘 덕분에 차 바퀴가 4개 달렸는지 운전대가 붙어 있는지 같은 기본 중의 기본은 확인했지만 과연 그걸 이성적인 사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성적 사고가 나서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차량을 판매한 쪽은 비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사람들이 언제 이성을 사용하고 언제 비합리적인 상황을 합리화하는지 알게 되면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성이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친구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이 펼치는 논리적인 주장을 친구가 받아들이길 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친구도 당신을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겠지만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도 언젠가는 언론에서 사실을 밝혀내리라는 걸 안다. 그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 요새 그냥 막 세상을 다 들고 파서 참 되게 썩었는 거예요. 많이 썩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참 그거 보고도 저도 야 진짜 그랬는데 농협 보면 농협에 가면은 농산물들을 막 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농협이. 어떻게 보면은 농부들이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협이라고 그냥 그 국산을, 그죠? 선호하고 애호하는 사람들이 사지만 가져오는 건 싼 가게 가져와서 중간에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비리 중간에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중간에 비리들이 많은 것들을 다 들쳐서 이걸 세상을 뒤엎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래서 참 좋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들춰낼 수 있는 분이 나타났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도 사실을 밝혀내리라는 걸 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다는 건 역시 안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이성이나 사고력이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논쟁 100번보다 유권자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짓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짓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거보다 어떤 그 에너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가 정치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200 이하에 막 있죠. 두려움에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활용할 줄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의식이 되면은 그거를 너무 세상을 너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뻔뻔한 거짓말을 말을 일삼는 정치인을 사회가 용인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좌절감과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좌절감과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성은 가장 부조리한 선택지를 제거할 때를 제외하곤 아무리 역할을 하지 못,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성은 당신이 선거에서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잘생긴 멍청이를 지지하는 당신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인 것보다, 그죠? 뭔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막 그런 선택, 그런 부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 정치인들은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막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데 우리는 좀 현명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쵸? 너무 감정에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그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정에 너무 충실해도, 이성적으로 너무 딱딱딱딱딱딱 따져도, 이래도 저래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념을 찾아서 의식이 높아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성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 스스로를 좌절과 혼란에 밀어넣는 셈이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며 스스로 승리감에 도취될 수는 있겠지만 실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파괴적이고 제한적인 세계관은 없다. ABC에서 방영한 서바이벌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 독신남이 결혼을 원하는 한 여자를 두고 서로 결혼은 내용인데 그중 한 남자가 장난을 쳤다. 부모님의 집에 여자를 데려가 자신이 아직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척 한 것이었다. 가짜로 꾸민 침실은 원래 그런 것처럼 엉망진창이었고 여자는 제대로 속았다. 그런데 이 남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 설사 나중에 장난으로 밝혀진다 해도 주인공 여성이 그 상황에서 받았던 느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거야.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꾸며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받았던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은 지워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마음, 우리 모두 지닌 합리적인 부분에선 남자가 그 나이에도 부모님 집에 앉혀 사는 패배자라는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는다. 방송은 그 상황이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의 호탕한 웃음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나와 아내는 서로 마주보며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저 남자 망했네. 얼마 안 돼서 그 남자는 후보에서 탈락했다. 남자가 했던 장난이 여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체면요법을 훈련한 내 생각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체면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저녁에 잘 때 내가 나에게 체면을 걸고 느낌이 있는 체면을 걸어야 되는 거죠. 시크릿 하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안 좋은 느낌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 시간에 없애도 되고 그다음에 명상 시간에 내 생각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짧아요. 생각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올 때는 아니면 집중적으로 내가 없애야 될 그 느낌을 없애든지 안 좋은 거는 없애야 돼요. 느낌은 좋다 나쁘다.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좋은 느낌은 남아있지만 안 좋은 건 없애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날 선생님이 그 눈치 보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냐고, 눈치가 100이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계속 눈치 보는, 아, 나도 눈치를 보네? 이제 왜 눈치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눈치라고 딱 써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나는 내가 뭐 눈치 보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아, 나도 눈치를 보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눈치 안 보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안 보는 척 하는데 보면은 다 이렇게 다 봐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안에 푹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느낌이 안 좋죠. 좋은 느낌이겠어요. 눈치 보는데 안 좋은 느낌이죠. 안 좋은 느낌이 계속 푹 빠져 있었는데 아유 모르겠다 그냥 발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만 적어놓고 정리도 안 했어요. 대충 아빠랑 엄마랑 싸울 때 눈치 보는 게 이렇게 됐겠구나 하고 그랬는데 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근원에 가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동생 태어났을 때 제가 진짜 더벅 2층 정도 되는 막 있죠. 올라가서 한 이렇게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신나서 엄마 만나러 간다고 막 신나서 좋은 느낌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은 반드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느낌은 또 튀어나오고 그걸 계속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느낌, 우리는 빛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 좋은 느낌은 반드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대만 갔을 때 대화를 끝까지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애들 고모죠. 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온천을 가는데 저만 갔어요. 이쪽 이렇게 저 팀이 이렇게 두 팀으로 이렇게 있다가 저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경사님하고 딸내하고 저쪽 고모네 집하고 가는데 이쪽에서는 저만 갔거든요. 저만 갔는데 저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온천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 엄마가 그 목욕탕 가는 따뜻한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목욕탕 할 때 막 때밀어 줄 때는 싫어가지고 뒤틀고 막 이러고 이랬던 기억은 있는데 항상 목욕탕 갔다 오면 아빠가 남탕 들어가고 여탕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단지 우유. 그거를 사주셔요. 아빠랑 꼭 같이 가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달짝지근하니 어떻게 그런 단맛을 낼까? 사람들한테 촥 있잖아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 저희 사위도 좋아하잖아요. 그 단지 우유, 바나나 우유를. 그거 사주는 그 느낌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저는 그 사우나 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도 좋아하고, 딸이 좋아하니까 온천이나 이런 것들을 가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애들도 그 손주들도 좋아하겠죠. 좋은 느낌으로 그렇게 가고 하니까.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근데 저희 며느리는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싫은데 그냥 뜨거운데 꼭 있으라고 했었는가 봐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그걸 듣고서 그 저기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리를 그래서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가기 싫어해요 온천을. 그래서 안 좋은 느낌에 가기 싫어하는데 웃겨 죽겠네 참. 왜 그러세요? 어? 그럼 이거 해야 돼. 방송하는 거야. 방송하는 거야. 장난치면 안 돼.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안 좋아요. 저희 며느리는.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며느리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굳이 찾아야 되냐 이거죠. 고모가 이제 묻는 게 굳이 그 트라우마를 찾아야 되느냐. 안 가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뭐 온천 안 가고 뜨거운 물에 뭐 목욕 가는 거 수영장 안 가면 삶을 살면서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간다고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면 되는데 굳이 그 트라우마를 찾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온천 그 입구에서 물어보길래 다 얘기를 못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거죠. 안 가면 되잖아요. 느낌이 안 좋은 게 있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굳이 뭐 의식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할머니 저기 방송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실례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 굳이 안 가도 되지만 느낌은 남아있는 거죠. 안 좋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꼭 강압적인 어떤 그 느낌이 싫어서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온천이나 수영장은 안 가도 돼요. 그쵸? 집에서 샤워하고 뭐 안 가도 그래도 뭐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안 가도 되지만 그 느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느낌이 남아있으면 누군가 그거를 저항하잖아요. 싫잖아요. 저항하니까 안 가잖아요. 저항을 안 하면 온천을 가든 안 가든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남아있으면 그 느낌은 반드시 다른 데서도 또 경험을 한다는 거죠.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 해줬어요. 그래서 가고 안 가고가 중에 안 가는 게 보통 보편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있는 거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않냐는 거죠. 삶에 지장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그럼 굳이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느낌이 남아있다. 깊숙한 곳에 느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일찍 깼네요. 그래서 느낌을 없애는 그 느낌, 그래서 안 좋은 느낌이 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잘 지내야 되고 잘해야 되면 이 안 좋은 느낌은 계속 없애주고 명상을 하면서도 집중해서 빼주고 그 빼줘야 되고 내가 삶을 사는데 또 안 좋은 느낌은 저항하기 때문에 또 경험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 환경을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각성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상당히 막 남편 눈치도 봤다가 지금은 그냥 되게 많이 남편하고는 되게 많이 그냥 편안해졌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거야. 남편이 너무 아들한테 집 욕망을 막 되게 막 그래요. 아들 막 챙기는 게 딸 눈치가 보이고, 딸 눈치가 보이면서, 셋째까지 나오는, 셋째까지 챙기려니까 그게 또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셋째도 그렇고, 또 이럴 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눈치 보는 것들이 막 있는데, 그게 어제 발표하면서, 거기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낳았다고 그래서 엄마 만나러 갈 때 그 무겁고 뭔가 그랬던 그 느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쪽으로 찝어주시더라고요. 발표를 그냥 했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것까지만 했는데 그 밑으로 끌어주는 그거 아는 순간 그냥 기분이 편안해지고 있잖아요. 그 느낌에서 좀 벗어나요. 근데 습관이 있겠죠. 습관적으로 여태까지 60년 동안 30개월 빼고 뭐 57년 동안 느꼈던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습이 됐어요. 그래도 발표하는 순간 이게 싹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싹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느낌은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그 느낌이 있다. 억압당하고 그랬던 느낌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싫어서 얼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탁 있죠. 회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피해 버리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런 느낌을 또 경험을 한다.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녀의 마음, 우리 모두 지닌 합리적인 부분에선 남자가 그 나이에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패배자라는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는다. 방송은 그 상황이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기까지 다 읽었네요. 그쵸? 표시를 안 해놨네. 어, 할 수 없지만 그냥 계속 읽을게요.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의 호탕한 웃음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나와 아내는 서로 마주보며 동시에 말했다. 저 남자 망했다고. 얼마 안 돼서 그 남자는 후보에 탈락했다. 남자가 했던 장난에 여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체면 요법을 훈련한 내 생각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여기까지 아까 읽었네요. 그렇죠? 나는 애플이 성공한 요인이 사용자의 제품을 선택하는 느낌을 가장 중요시 여긴
스티브 잡스 덕분이라고 본다. 느낌을 살렸다. 느낌이 이 무의식으로 가는 거에 굉장히 느낌 에너지가 있잖아요. 깊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그다음에 느낌. 느낌이 딱 올라왔을 때는 벌써 현재 의식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느낌을 찾아서 이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느낌, 애플은 그 좋은 느낌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 스티브 잡스가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면, 이성적인 거, 애플은 낮은 가격에 성능 좋은 기기를 판매하는 델과 유사한 길을 걸었을 것이다. 물론 델도 성공을 거두긴 했다. 소비자가 전부 합리적이었다면, 가만 있어봐. 저기 가서 누우세요. 합리적이었다면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컴퓨터 판매 업체만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좋은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들도 나에게 내가 좋은 느낌이 먼저 있어야죠. 지가 나한테 좋은 느낌이 있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좋은 느낌이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만날 때 좋은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신념을 찾지 않고는 억지로 좋은 느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겁고 좀 뭔가 어두운 느낌이 있고 밝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막 깔깔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웃으면서 막 있죠. 재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깔깔거리고 웃느냐, 뭐 하느냐.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갖게 되는 습관이라서 애기 엄마들, 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들으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여기 아린이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두유가 있어서 두유를 마시려고 잔에다 따라 놨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거를 쏟아서 확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걸 왜 붓는데? 가면서 전 놀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할머니 마시려고 따랐는데 왜 붓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에 이제 뭐가 있으니까 버리고 자기 물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어머, 깜짝 놀래가지고 아깝잖아요, 저는. 버리니까. 그래서, 어머, 막 하는데, 미안해요 하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조용히 해. 봐봐, 가만히 있어봐. 너 왜 그래? 잠깐만. 아니다. 할머니 5분만 기다려봐.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보실래요? 그래서 웃는데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면은 세상이 삶을 심각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한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하면서 있잖아. 막 그렇게 뭐지 뻔뻔하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훨씬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우울하게 보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에너지가 높은 거.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왜, 어, 좀 약간 난처할 때 웃는 사람들 있어요. 난처할 때 웃는 사람도 있고, 그게 더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신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높아서 뭔가 일을 이루는데 다 그건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는. 근데 이제 현재 의식에서는 그래도 인상 쓰는 것보다 그죠? 웃는 게 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었는데 신념이 정리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는 게 굉장히 엄청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어쨌든 눈치 보는 그때 동생 태어났을 때 어떤 그 눈치 보는 거 그런 것들 그 부분의 에너지를 어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는 진짜 편안해지는 거 있죠. 예, 편안해져. 느낌이 이렇게 정말 사라져요. 그래서 많이들 발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운 좋게도 델을 비롯해 여러 윈도우 기반 컴퓨터 제조업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정도로 비싼 성능의 컴퓨터를 제작하면서도 비합리적인 소비자들 덕분에 살아남았다. 결국 윈도우 기반 컴퓨터는 평범한 소비재로 전락한 반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세계관 덕분에 높은 이윤을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느낌. 그렇죠. 내 느낌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내 느낌, 필이 딱 맞아, 딱 맞아 그러고 진짜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필이 딱 맞아가 내 신념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 이게 내 느낌이 틀리구나. 내 느낌이 틀리구나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랑 내 느낌대로 하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신념을 찾고 재맥락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좀 더 제한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소한 결정을 내린다. 당신도 투자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라. 누구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을 비합리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통신사들이 경쟁사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요금제를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과 성능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부족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름 아니 나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잠깐만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서 음, 보다 손주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돼요. 참나. 네. 이모가 안녕하는데 아린 이모가 안녕하지. 너도 안녕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럼.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 어떤 영업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제가 30분이나 돼서 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읽을게요. 이러한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심리학을 알아야 한다. 심리학적인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심리학의 기본 지식은 당신의 일과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를 해야 이런 모든 심리들을 이해하고 알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알면 훨씬 더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평생 배워야 할 학문이라 생각하라. 나중에 당신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당신이 초능력자라도 된 기분이 들 테니 심리학을 공부해라 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심리를 넘어서서 의식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식 수업 많이 들으시라고 또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음, 찾을 거. 내가 푹 빠져 있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하시면 되고. 그쵸? 그래서 자꾸 벗어나는 거, 안 좋은 느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느낌이 있어서 생긴 건데, 그냥 넘겨버리면 다음에 또 돼요. 또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1미나 됐네요. 그렇죠? 네. 화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3월 7일, 6일 시크릿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1일차 세미나 있죠. 예, 초대해서 한번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장 안에서 좋은 느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초대를 좀 한 번씩 한 명이라도 아니면 두 명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코하마 숙소를 그 구글 앱에 깔아가지고 어디가 더 가까운지 이거를 더 자세하게 하는 걸 요번에 이제 저 배웠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저는 막 대중 없이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하니까 진짜 가까운 데가 있어요. 최대한 지금 너무 가까운 데는 없고 그래서 그 가까운 데를 또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해놨어도 또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찾아가지고 싸고 좀 그런 데를 좀 찾아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끝나고 명상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명상하세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마칠게요.